자, 오늘은 그 추가 대출, 뭐 저금리 대안 대출 뭐 이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왜 안 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분은 32살 직장인, 아마 남자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그 프로필 사진이나 그 대화명은 그 다른 걸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, 자, 32살의 직장인이고 기대출이 국민은행에 2260, 기업은행 1000, OK저축 햇살론 900. 자, 그렇다면 이분은 이미 여기까지는 대출이 다 저금리 대출이죠. 전부 다 10% 이하의 대출입니다. 지금 저금리 채무로 4160만 원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뒤에 이제 SBI 저축은행, 사나무니, 바로바로 테크메이트. 대출 상담사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, 사나 테크메이트 바로바로까지 썼다 그러면 이분은 중개업체 통해서 갈 때까지 다 가신 분이에요. 대부업까지 이제 다 털었다는 얘기죠. 대부업에서도 이제 더 나올 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은 대출이 더 이상 안 돼요. 이 채무 내용만 딱 봐도 이분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닌지 뭐 하시는 분인지 더 볼 것도 없이 딱 이 채무 내용만 딱 봐도 이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라는 거를 상담한 경력이 조금만 되는 분들이면 대번 캐치가 됩니다. 이분은 어차피 대출이 안 돼요. 채무 내용만 봐도. 그런데 이분 직장인이고 월 250 받아요. 그러면 이분이 연봉이 3천이죠.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저금리 채무 4,160만 원, 고금리 채무 2천만 원, 토탈 합치면 6,160만 원. 그런데 이 사람 연봉은 최대로 잡아도 연봉은 3,300이에요. 실수령액은 250이죠. 이분은 추가 자금을 원하고 있지만 받아봤자 언발의 오줌누기죠. 몇 달 못 버팁니다. 그러면 저금리로 갈아타면은 도움이 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자, 6,160만 원을 여러분들도 대출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.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자,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뭐 평균 자기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사금융하고 저금리 대출 포함했으니까 15% 평균 15% 잡고 계산을 하면은 213만 원씩 나가게 되죠.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저금리 대안 대출이 되냐? 안 되지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. 정말 후하게 써서 5%로 다 갈아탔다고 칩시다. 이 6,160만 원에 대한 부채를 180만 원 내야 됩니다. 아까 얼마였습니까? 220만 원 정도 됐죠. 거의 한 35만 원 정도? 34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, 매달. 저금리로 갈아타봤자 35만 원 여윳돈 생긴다고 이 사람이 생활이 나아지겠습니까? 이거는 자기가 이미 여기 국민은행 받고 기업은행 받고 햇살론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소비를 안 해야 돼요. 대출을 안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분은 뭔가 다른데 어딘가에 돈이 쓸 데가 있으셨겠죠. 그러니 저축은행을 받고 그 뒤로는 저축은행도 아마 금리 그렇게 안 높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사이돌 대출이나 이런 걸로 받았을 건데 이거 갈아타봤자 갈아타지지도 않아요. 이거는 이미 자기 연소득의 2배만큼 채무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. 그러면 왜 대부업체에서는 대출이 나왔나요? 라고 물어보실 텐데 금액을 보세요. 200, 200, 300 이거죠. 우리나라는 그 대부업법상 채무 과다자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사람한테 원래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. 과잉 대부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뭐 어떤 갚기 힘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에서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소득 증빙이 안 되고 이렇지만서도 대출금 300만 원까지는 채무 내역이나 소득 증빙에 상관없이 빌려줄 수 있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는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들한테도 귀엽고 마지막 3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. 대부업체도 알아요. 이 사람들 얼마 안 가서 300만 원 다 못 갚고 파산할 거라는 거 알아요.
알지만 빌려주는 거예요. 열심히 추심하면 되니까. 추심해서 먼저 받아내겠다는 마인드겠죠. 어, 글쎄요, 뭐 요즘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대부업체에서 옛날에 근무했을 당시에는 추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거였습니다. 우리가 먼저 뺏어내면 된다. 우리가 먼저 원금 회수하면 된다. 다른 금융사보다. 그런 마인드였으니까요. 어차피 이분은 저도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다 이자 낮은 대출을 대부분 쓰고 있는 상태고 이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을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. 다들 사정이 있어서 이래저래 뭐 돈을 받으셨겠지만 대환대출이나 뭐 채무통합을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은 막 이자가 낮아지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출 계산기를 펴놓고 한번 냉정하게 내가 쓰고 있는 대출 금액, 금리 넣고 계산하셔서 이게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 건가 한번 알아보십시오. 그거 이자 낮아지는 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그냥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받은 게 아닌가.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, 뭐, 방법도 없는 거를 왜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냐, 뭐, 싫어요 누르실 분도 계시겠지만, 이게 현실입니다. 대출 바닥의 현실이 이래요. 세상 천지에 저렇게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, 이분의 채무를 다 떠안아줄 금융사도 없고요. 정부에서도 이 정도 채무는 해결을 못 해줍니다. 대출로 대출을 해결할 수 있을 수준이 되려면 자기 연소득 정도? 연소득보다 약간 아래로 채무가 있을 때만 해결이 가능해요. 웬만하면 대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보고 이 대출을 과연 갚을 수 있을까? 3년 동안 낼 수 있을까? 최소한 10번, 20번은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오늘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힘든 게 아닌가라는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자 때문이 아니라 원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. 이자가 낮아진다고 해서 큰 변화도 없기 때문에 어, 그 빚을 많이 늘리지 않도록 애초에 조심조심 하실 필요가 있고 정 힘들면 이런 대출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 구제 제도를 이용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편이 맞을 겁니다. 제가 이런 또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뭐 개인 회생이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대출을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관련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그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고요. 빚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없는 거를 지어내서 또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마음은 아플지언정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